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최근 시장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이지 분석가는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증권사 애널 리서치 센터에 있는 기업 분석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다 접목을 시킬 수밖에 없는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시장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과 또 수급 동향 요거를 같이 보는 입장입니다. 최근 국내 여러 가지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또 기록을 했는데 이유 있는 하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렇지 않나. 특히 이제 그 이유 있는 하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뭐예요? 시장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안 좋아요. 물론 하이닉스는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더 어렵게 펼쳐지는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때 삼성전자의 국내 수출 비중이 많을 때는 20%가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18% 떨어졌죠. 이게 이제 가장 커요. 잠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때 많을 때는 22%까지 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좀 요즘 안 좋죠. 특히 D램 쪽도 안 좋고요. 또 HBM 쪽이 좀 대응이 늦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못하면서 반도체 쪽 사업 부분들이 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모습인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증시나 성장률도 떨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에는 그쵸, 한 기업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에는 그 기업이 잘 나갈 때는 전체 경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떨어지면요, 같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17%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과거에 한때 많이 나올 때는 시총 비중이 대략 한 23%까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17%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장이 많이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증시 투자할 때 알려진 기업들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냐, 테슬라, 아마존,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많이 알려진 종목에 투자를 하듯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 실적도 안 좋고요.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증시 모멘텀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들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지만은 최근에 삼성전자만 대략 한 8조, 10조 원을 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자,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잠깐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총 수출 대비 미국 시장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걸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 이제 중국 쪽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예,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한때 2018년도에는 중국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같이 성장을 했는데 비중이 20%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죠. 중국이 비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경제 성장률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다만 미국 쪽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 때 미국 내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미국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워낙 이쪽이 증가하면 이것도 같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반대로 꼬꾸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소위 얘기해서 이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2010월 기준입니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했는데 한 3.2%가량을 전망을 했어요. 전 세계가. 자, 그러면 3.2%보다
위쪽에 있으면은 고속 성장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저속 성장이죠. 특히 선진국이나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당연히 요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규모가 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보다도. 혹은 동급.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중국도 지금 4.8에서 4.5로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런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중국 안 좋아요. 내수 경기 굉장히 안 좋고 부동산 쪽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확대가 되면서 중국 쪽의 반도체나 뭐 자동차는 이미 망가졌고요. 반도체도 규제가 들어오고 그 외에 다른 품목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쪽 타격이 굉장히 커요. 중국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참고를 해야 될 거는 2019년도에 이때는 좀 특이상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팬데믹이 왔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좀 예외적으로 둬야 돼요. 그렇죠? 2018년도에 매출 기준과 이런 이제 영업이익 기준 이게 상당히 그 차이가 많이 나죠. 전체 영업이익 대비 DX 부분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꾸준했는데 최근에 어때요?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가 됐죠. 그렇죠? 2018년도가 최고 기록한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회복이 된다 하지만은 이걸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쪽, 그 다음에 반도체 디램 쪽. 더군다나 최근에 그나마 그 디램 쪽을 커버하고 있는 게 HBM 쪽이죠. AI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요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규모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익 규모도 지금 좋지를 못하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2018년도를 정점 혹은 2021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익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주가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주봉을 한번 보자고요. 주봉 흐름을 좀 한번 볼 텐데 말 그대로 2018년도에 상당히 큰 영업이익과 함께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나왔던 그 이후 그렇죠? 2021년도에 연초에 9만 원까지.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거를 좀 봐야 돼요. 많은 분들 이제 과거의 그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2018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예.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됐잖아요. 50대 1. 당시에 265만 원이던 주가가 5만 3천 원. 그죠? 그럼 9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환산하면 대략 한 400만 원까지 갔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과거에 매매했거나 삼성전자 추이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2018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좋지를 못하는데 물론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의 금리 인상 시기였고요. 이때가 쭉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에서는 이런 이제 수급적인 모멘텀도 있었지만은 실적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당시 액면 분할을 했던 가격대가 5만 3천 원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빠졌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5만 원 선도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저점을 잡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보면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요거를 보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가뜩이나 하이닉스한테 많이 밀렸습니다. 하이닉스의 분기
실적 추이를 보면요.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023년도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특히 D램 시장은 안 좋지만은 HBM 시장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따라잡고 있죠.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이 2024년도에는 더 지금 이 점유율이 더 차이가 나죠. 하이닉스가 올라갔고 삼성전자 떨어졌고, HBM3 쪽에 지금 엔비디아의 공급을 좀 못하고 있어요. 양산 문제 때문에. 그나마 유일하게 성장하는 시장인데, 따라서 이런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과거에 액면 분할했던 가격대, 이 53,000원대죠. 예. 요 53,000원대의 가격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 수급적인 시장 흐름이 당분간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 다른 게 가면 되지 않냐? 현대차가 가면 되지 않냐? 쉽지 않죠. 아무리 시장 점유율이 늘었다 하더라도 현대차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이익 마진을 계속 높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럼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시장의 대안이니까 오늘 금융주가 좀 불끈했죠. 은행 업종들. 뭐 배당주, 연말 배당 받자. 근데 배당주 투자하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자산가치주나 개별재료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일단 제외. 예. 금융주,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 뭐 오늘 KB은행,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뭐 오늘 뭐 최근에 좀 주가 흐름도 되게 좋았는데, 뭐 금융주를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근데 좀 무겁고 재미는 없어요. 뭐 성장주 위주로 보는 제 스타일상 별로 썩히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쪽을 위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일단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겠죠. 실적 좋은 종목들도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들 오늘 쭉쭉 나왔습니다.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보자고요. 현대일렉트로닉, 뭐 아시겠지만은 변압기 관련된 종목입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내용들인데, 아이고, 최근 주가 흐름상에서 뭐 굉장히 쭉쭉쭉 가 있죠, 이미. 근데 이게 실적 기반으로 해서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건 아니거든요.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성운산업 보겠습니다. 많이 빠졌죠. 얘도 뭐 중국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실적 모멘텀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저가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조금 출렁거릴 때 오히려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대신 이제 현대모비스 부품주죠. 얘가 또 최근에 또 힘을 좀 내고 있죠. 한때 연초에 한번 좀 실적 부분 때문에 올라왔는데 미국 내 투자,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생산 물량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같이 증가되는 이런 케이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죠. 삼성바이오. 실적 발표. 안 빠지고 있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출렁출렁 되더라도 다시 21선을 지금 잘 회복시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나 좀 무거운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 2000 쪽이죠. 얘는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에 발표된 거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전체 업황이 안 좋죠. 그래서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 실적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슈로 보자면은 약간 이제 중소형 종목들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테슬라 오늘 실적 발표 나왔죠. 뭐 예상보다 무지 잘 나왔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잘 가는데 국내 2차 전지는 못 가죠. 왜 그래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 경우 IRA를 축소 내지 폐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내 2차 전지 양극재나 뭐 음극재, 전해질 쪽, 소재 쪽 했던 기업들 좋지 못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또 워낙 몰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테슬라가 실적이 좋고 내년도 전망치도 상당히 잘 나왔을 때 관련 있는 종목들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부품주 HL 만도죠. 예. 이미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미 많이 빠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간 저평가되어 있거나 자산가치주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다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HL 만두도 이런 테슬라에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을 했지만 YJ링크도 SMT 장비 쪽으로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TCS 같은 경우 원통형 테슬라가 내년도에 다시금 배터리 쪽에 그 신규 양산 변화를 좀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볼만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 보면은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제 엔비디아 쪽, 뭐 하이닉스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하도 많이 얘기를 했고, 이건 뭐 대형 주들, 특히 아니면은 초보자분들이나 주식을 내가 지금 뭐 가져갈 거냐 말 거냐, 또 조정 나올 때 뭐 살 거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16만 원 언더권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HBM 쪽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 테크윙. 이건 뭐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정 많이 받았죠. 반토막 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들. 그죠? DI.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 그 카페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저 10월 15일 날 쭉 관심 종목 하면서 당시 이제 막 17,000원 올라올 때 DI 쪽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 대비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쪽의 관련성 이쪽 수주 모멘텀 뭐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근데 사실 개별적으로 뭐 대형 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XL 쪽 이쪽 관련된 부품주들을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에이징랜드나 그 다음에 파두, TLB 중소형 종목이죠. 코스닥이고 이런 종목들은 이미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많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에이징랜드가 재료 발표 나오고 워낙 많이 빠졌죠. 빠진 상태에서 지금 오늘 불끈했는데 뭐 불끈했을 때 잡기보다는 좀 저가권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두도 뭐 상장할 때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느덧 지금 13,000원대에서 2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걸 좀 따라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물론 그 전에 알았다면 잡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TLB도 마찬가지. 워낙채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원채.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엔비디아의 실적, 호실적과 블랙엘 쪽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방산 쪽이죠. 뭐 방산 쪽은 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복 설명하기 뭐해서 그러는데 특히 이제 로키드 마틴이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보잉사가 지금 파업 때문에 일부 이제 항공기 부품 쪽으로는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뭐 아시겠지만은 뭐 중동 지역 확대나 또 K방산 이쪽들은 지금 상당히 뭐 쌓아놓은 실적들이 많고 폴란드 2차 수주도 진행이 될 것이고
또 루마니아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 기타 중동 지역에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 그 천문학, 천궁2, 또 수주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관련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물론 계속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조정이 나오면 잡아올 만한, 들고 계신 분들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G 넥스원은 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귀에 따가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네,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작년부터. 벌써 지금 물론 뭐 중장기 투자하는 게 꼭 바람직하진 않지만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39만 원까지, 지금 38만 원 끝났죠. 한 11만 원, 12만 원대에서. 물론 최근에 뭐 인적 분할 하면서 일부 이제 보안 CCTV 사업부를 띄어내긴 했지만 어쨌든 현대로템 뭐 2만 원 중반대부터 지금 6만 원대. 근데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멀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럼 한번 출렁거리고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음봉이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출렁거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러면 기회를 봐야겠죠. 당연히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이 상승률 면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하지만 꾸준해요. 얘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출렁거리고 조정 나오고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이렇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 이런 텀들을 줍니다. 최근에 거의 한 달 반 동안 쭉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을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밀리지 않아요. 밀리면 잡아야겠죠. 그리고 중소형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풍산 무기 쪽이죠. 예. 뭐 이미 연초 대비해서 4만원에서 지금 거의 한 더블 나왔다가 지금 오락내락 하고 있지만 다시 이제 쉬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흐름들 나오고 있죠. 가져가야죠. 단자 치는 거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실적 기반 혹은 향후 2025년도까지 염두를 해둔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가벼운 종목으로 제가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를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얘도 많이 빠져 있죠. 상대적으로 못 갔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21일 날 제가 아예 이렇게 딱 대놓고 말씀 아마 드렸을 거예요. 뭐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천궁2나 케이스 전체 인베리드 이거 오사났네요. 이쪽 수주 모멘텀 이제 실적도 바닥치고 이런 수주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T 다이내믹스도 이제 파워팩 케이스 전체의 파워팩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최근 흐름도 뭐 꾸준히 양호하고 있고 시장이 출렁거리지만 밀리진 않고 있죠. 그래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뭐 워낙 급등 뭐 그 천무 관련해서 천궁2 관련해서 공급한다 소식 나와 한일전지가 불끈했는데 이런 개별주고 급등했다 밀렸다가 반복을 하니까 이런 이제 전통적인 이런 이제 방산 3인방에다가 포탄 쪽과 관련된 이런 무기 K방산 쪽에 수혜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혹은 향후에도 계속 지금 이슈가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약간 뭐 개별적인 재료들이 더 부각이 되겠지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라. 당분간 시장은 실적 호전되는 종목군들 혹은 어떻게 돼요? 예, 이런 이슈가 되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죠. 예, 정확히 말하면 방산 쪽. 그리고 바이오 쪽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딱 보는 거 뭐 대표적인 그 알테오젠, 예, 알테오젠, 뭐 보르너이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은 조정도 안 줍니다. 꾸준하죠. 지금 뭐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리가켄 바이오는 좀 조정을 주길 바라는데 얘도 밀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보르너이 얘는 좀 조정을 주고 있죠. 좀 기왕이면 좀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게 안 밀려요. 그리고 이제 HLB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뭡니까?
얘는 이제 FDA 승인 보류가 되면서 좀 출렁거리게 밀렸죠. 근데 어차피 얘는 시간이 경과가 되면 아마 승인될 가능성이 60, 70% 이상 높죠. 그러면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제 기간이 내년 2월 달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대신 이제 조금 멀리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장 안지 올 때 밀릴 때 밑에서 살살살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당장 움직일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고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던 거는 한올 바이오 파마 쪽을 얘기했었는데 뭐 얘도 지금 이미 후발주죠. 여타 종목들만 갔는데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은 제가 할 말 되게 많은데 일단 말 그대로 뭐 비만 치료제 펩트론 같은 경우 예. 올릭스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쉽게 밀리진 않고 있죠. 그죠? 쉽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은 더 빠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렇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움. 그렇죠? 특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선호를 해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지난 그 언제죠? 예, 요때가 그 9월 말쯤 요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 쉽게 말하면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좀 미리미 길목에서 노리는 전략을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일단은 이익 실현 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때가 이제 5만 1,000원, 2,000원 막 올라올 때 그때였는데 지금 벌써 페페론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지금 9만원, 10만원 찍고 내려왔잖아요. 끝나진 않았는데 한번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올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5,000원에서 쭉 좀 3만원 찍었는데 그죠? 얘도 좀 조정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정이 쉽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당분간 좀 이런 시장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개별 좀 재료주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반도체 쪽 엔비디아와 관련된 반도체 쪽과 방산 쪽 그리고 바이오는 조금 조정을 줘야 된다는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조정 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장은 뭐 계속 오락내락 삼성전자가 빠지는 한 시장이 당장 시장 수급이나 그게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차별화되는 좀 시장이 양극화되고 차별화되는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종목들 좀 압축을 해서 좀 대응을 해보자. 그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